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축구 경기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광활한 부지 위에서 수천 개의 최첨단 로봇팔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동차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비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자본만 무려 수조 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만 대의 신차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산업 제국이 고작 14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겨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악. 동네에서 치킨 5마리 정도 시켜 먹을 돈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를 구실 삼아 한국의 현대자동차로부터 자산을 사실상 강탈해간 금액입니다. 음악 인수 당시 러시아 당국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 따위는 필요 없다. 공장과 설비만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며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그들이 그토록 장담했던 그 공장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현장의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은 더 이상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국산 부품 상자들만 나뒹구는 거대한 고철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억지로 공장 가동을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하드웨어는 훔칠 수 있어도 한국이 가진 핵심 기술력과 신뢰라는 소프트웨어는 결코 훔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만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몰락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의 흐름을 꿰뚫는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자산 강탈 사건을 심층 분석하려 합니다. 바로 러시아 정부의 현대차 공장 강제 국유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의 소유권이 바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악, 국가라는 권력을 등에 업은 거대 세력이 한 나라의 핵심 산업 기반을 어떻게 뿌리째 흔들어 놓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기술적 노하우와 시장의 신뢰가 왜 당장의 현금보다 중요한지,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러시아가 현재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러시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불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4만 원짜리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음악.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도로는 대한민국 자동차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설원부터 모스크바의 꽉 막힌 도심까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은 독일의 벤츠도 일본의 토요타도 아닌 바로 한국의 현대와 기아였습니다. 음악 당시 러시아 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4대 중 1대가 한국 차였을 정도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죠. 특히 현대차가 러시아 현지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개발한 솔라리스는 현지인들에게 단순한 수입차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차를 진정한 국민차로 대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독일 차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낼 수 없었고, 일본 차는 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시동이 꺼지기 일쑤였지만, 한국 차는 탱크 같은 내구성과 안방 같은 안락함을 동시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음악. 현대차 엔지니어들이 영하 40도의 강추위에도 얼어붙지 않는 와이퍼 열선을 장착하고 타사 대비 2배나 큰 워셔액 탱크를 설계해 넣는 등 그 집요하고 세심한 배려에 러시아 소비자들이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전성기 시절 현대차 공장은 2분마다 신차를 한 대씩 생산해냈고, 러시아 정부는 현대차의 훈장까지 수여하며 우리 경제를 살린 구세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완성차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차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적 노하우를 이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로 사정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아스팔트 곳곳이 움푹 패인 포트홀 지옥인데다 겨울철 제설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합니다. 어지간한 수입차들은 1년만 지나도 차량 하부가 부식되어 너덜너덜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산 특수아연 도금 강판을 적용하고 차체 하부에 빈틈없는 방청 코팅 작업을 추가하여
러시아의 염화칼슘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철 같은 차를 만들어냈죠. 러시아인들에게 현대차 로고는 곧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눈부신 성공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공장이니 주인만 우리로 바꾸면 저 막대한 수익을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매우 어리석고 오만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달콤했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경제 제재를 가했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간판만 떼고 나가면 그만이었지만 수조 원을 투자해 거대한 생산 설비를 갖춘 현대차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떻게든 현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버텨보려 애썼지만 음악 푸틴 정권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더니 노골적인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않을 거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해버리겠다. 그러니 헐값에 넘기고 조용히 떠나라는 식의 강요였죠. 음악, 이것은 명백히 국가라는 이름을 앞세운 날강도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탐욕은 단순히 완성차 공장 하나를 빼앗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공급망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동반 진출했던 수십 개의 한국 부품 협력사들 역시 똑같은 방식의 협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크렘린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경우 현지에 남겨진 자산과 지적 재산을 강제로 국유화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음악,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있어 단순한 손실을 넘어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핵심 기술이 적성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포위된 현대차 그룹은 결국 2024년 1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생산기지 지분 100%를 러시아 현지 기업인 아트파이낸스에 전격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음악, 그러나 시장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 매각 금액이었습니다. 거래가는 단일만 루블, 한화로 환산하면 고작 1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산업단지가 저녁 식사 한 끼 비용에 넘겨진 셈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이를 두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뚫고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며 마치 전승 기념일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제 서방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굴욕적인 매각 계약 이면에 바이백 옵션이라는 정교한 안전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2년 내에 자산을 되찾을 권리였죠. 당시 러시아 측은 이 조항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2년 후면 이미 자체 공급망을 완성해 한국의 기술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라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의 호언장담은 실현되었을까요? 공장 가동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가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처참한 산업 재난으로 돌변했습니다. 헐값에 최신식 설비를 손에 넣은 러시아 경영진은 의기양양하게 생산 라인에 전원을 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현대라는 브랜드를 지우고 그 자리에 러시아 현지 기업에 간판을 내거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뻔뻔한 점은 현대차가 개발한 모델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솔라리스라는 이름 그대로 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남의 브랜드를 탈취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자녀 부품 덕분에 공장이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창고에는 현대차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재고 부품들이 쌓여 있었고 러시아는 이를 활용해 마치 조립식 장난감을 맞추듯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출고되자 현지 언론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넘어섰다며 섣부른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불과 3개월 만에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산의 필수적인 자재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만 개 이상의 정밀 부품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나사라도 결여되면 완제품 출고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철수 과정에서 공급망이라는 생명선을 외과 수술하듯 정밀하게 절단해버렸습니다. 음악, 특히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전자제어 장치, 즉 ECU는 한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부품입니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전송받지 못하면 전 세계 어떤 시장에서도 대체품을 구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음악 러시아 기술진이 아무리 역량을 총동원해도 텅 빈 부품 창고와 잠겨버린 시스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로봇 팔들은 통제할 소프트웨어가 없어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음악, 이 상황의 심각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시설과 식자재를 강탈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셰프의 조리법과 불 조절을 담당하는 AI 시스템은 확보하지 못한 셈입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몇 번의 식사는 흉내낼 수 있겠지만 그 재료가 소진되는 순간 레스토랑의 기능은 정지합니다. 남는 것은 가스레인지가 놓인 빈 공간뿐입니다. 현재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공정으로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로봇을 제어하여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 러시아는 하드웨어라는 껍데기는 차지했을지 몰라도 그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라는 영혼은 단 한 줄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부품을 메우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규격과 성능이 일치하지 않는 이질적인 부품들이 결합되면서 겉모습만 현대차를 닮은 기형적인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프랑켄슈타인 자동차라 부릅니다. 시동을 걸면 계기판에는 온갖 경고등이 전멸하고 주행 중 엔진이 예고 없이 멈추는 치명적인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현대차가 자랑하던 특수열선 시트 모듈은 재고가 없어 삭제되었고 안전의 최후 보루인 에어백조차 작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출고되었습니다. 최신형 모델이라는 명패를 달고 있지만 실상은 1980년대 구형 모델보다 못한 원시적인 수준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던 활기찬 공장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고도의 숙련공들은 일감이 없어 공장 바닥을 청소하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했습니다. 14만 원의 공장을 인수하여 막대한 차익을 기대했던 러시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 제조업이란 단순히 설비만 있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과 글로벌 신뢰 자본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사라졌고 그 빈틈을 노리고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러시아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포식자는 바로 러시아의 우방을 자처하는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 상황을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반겼습니다. 부품난에 허덕이는 러시아를 보며 중국은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음악. 그러나 그들이 내민 손에는 동맹의 온정이 아닌 냉혹하고 철저한 경제적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적 자립을 포기하고 중국 공급망에 완전히 종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해진 소식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측에 부품 공급망을 개방하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 단가 인상을 넘어선 요구였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제조 표준과 규격 자체를 중국 시스템에 종속시키려는 강압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완성차 기업들은 독자적인 설계 능력을 상실한 채 중국산 차량의 설계도에 로고만 바꿔다는 이른바 라벨 가리 단순 조립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입니다. 과거 우주공학을 선도하고 기초과학의 정점을 찍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중국산 저가 모델의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역사적인 자동차 브랜드 모스크비치가 공개한 신형 모델을 분석한 결과 중국 JAC 자동차의 특정 모델과 부품 구성이 100%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러시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넘어서는 자주적 혁신이었지 중국산 모조품에 이름표만 붙인 기만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붕괴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음악. 공급망이 이 지경에 이르자 차량 가격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전쟁 전 1,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현대차 솔라리스급 모델은 현재 4천만 원을 호가해도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은 어떨까요? 참담한 수준입니다. 현지 전문 매체의 성능 테스트 결과
합작 생산된 차량들은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배터리 효율이 급감하고 도어 해치가 결빙되어 탑승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정상 가동되던 한국산 차량과는 기술적 격차가 명백합니다.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4만 원의 공장을 강탈하더니 국민의 안전마저 14만 원짜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 경제가 중국의 완전한 하위 파트너로 종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러시아 신차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 브랜드가 장악했습니다. 과거 현대차의 첨단 생산 라인은 중국산 반조립 제품을 들여와 엠블럼만 부착하는 단순 작업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로컬 브랜드들조차 중국산 부품 공급이 끊기면 즉시 셧다운이 불가피한 하청 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기업을 몰아냈으나 결과적으로 더 가혹하고 냉정한 중국 자본에 안방 시장을 통째로 헌납한 셈입니다. 14만 원이라는 헐값에 자행된 자산 탈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공업강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실추되었고 국민들은 중국이 책정한 고가의 저품질 차량을 구매하며 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처지입니다. 산업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의 자동차 생태계가 4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고 진단합니다. 에어백과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조차 없는 차량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까지 완화하며 버티는 모습은 산업 붕괴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연관된 철강, 석유화학, 전자산업의 연쇄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합니다. 음악, 현대차가 철수하며 단절된 것은 단순한 부품 공급망이 아니라 러시아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던 거대한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붕괴해가는 산업 기반 위에서 중국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단돈 14만 원을 지불하고 수조 원 가치의 생산 설비를 손에 넣었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음악. 그러나 그들이 획득한 것은 가동이 멈춘 고철 덩어리와 중국산 부품 상자뿐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상실한 것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신용도와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신뢰가 파산한 시장에 어떤 글로벌 기업이 재투자를 감행하겠습니까? 현대차가 계약에 남겨둔 2년 후 바이백 조항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 종식 후 복귀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의 공백을 인도와 북미 시장에서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완벽하게 상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자산을 동결하는 리스크, 높은 시장에 다시 진입할 경영학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전 세계에 강력한 지정학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리적인 시설은 강탈할 수 있어도 그 공장을 가동하게 만드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비즈니스 신뢰는 결코 훔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음악 14만 원짜리 탐욕이 초래한 제조업의 비참한 몰락.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경시한 세력이 감당해야 할 냉혹한 청구서입니다. 러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대한 시사점을 줍니다. 음악 초격차 기술력이 곧 국가의 안보이며 이를 수호하는 능력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제조업의 본질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공장이라는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인적 자본,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려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무형의 가치를 14만 원이라는 푼돈에 팔아넘긴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러시아가 2년 뒤 현대차에게 공장 재가동을 간청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중국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전해드릴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14만 원으로 수조 원의 이득을 취하려 했던 오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대국 러시아의 야망이 처참한 비극으로 변해가는 이 긴박한 추적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결정적인 힘이 되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돈전팀은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의 치열한 경제전쟁과 역사 속 감춰진 미스터리들을 가장 날카롭고 심도 있는 시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이슈를 들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돈의 전쟁터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